창원지검에서 맹태균게이트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피의자를 15번이나 불러놓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전례가 없는 이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따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수사조차 안 하면서 강희경 씨만 벌써 15번이나 불렀다. 검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 씨를 불러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오늘 긴급편성에서 어제까지 진행된 맹태균게이트 수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공익변론을 현재 맡고 있는 문건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강혜경 국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에서 혹시라도 의도를 가지고 15번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조사할 게 엄청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변론하고 계신데. 네, 변론해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긴 하고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일단 이 사건이 조금 너무 복잡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 관계인이 뭐 총합하면 30인 정도 좀 넘어갈 거예요. 참고인들까지 하면. 그리고 증거가 지금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서는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러한 전례가 조금 없을 정도로 사실 명태균 씨 자택에서 나온 PC에서도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이제 강혜경 씨 핸드폰에서도 녹취가 많이 나왔고 그렇게 증거가 많은 측면이 있어서 이 증거를 분석하고 재확인하는 측면에서 조금 많이 부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정치자금법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의혹들이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예정된 것보다 조사가 더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강혜경 씨가 이제 조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담당 검사가 수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반복 수사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정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립적이다 또는 뭐 검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강희경 국장 조사 받으셨죠? 네, 조사 받았습니다. 보통 조사 들어가면 어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습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조사가 쭉 이어졌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4시 반까지 일단 종료를 하고 나왔고 이제 그 뒤에 못했던 조사는 다시 이제 일정을 잡아서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5번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는 받고 있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사 횟수가 많으면 실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종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중, 3중으로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 솔직하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다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15번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수사 범위는 이게 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중복되어 있는 조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검사 파트들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질문과 저쪽에서 이제 검사 파트에서 조사를 받을 때랑 약간 이렇게 겹쳐지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겹쳐진 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예, 좀 있다는 건 저는 이제 많이 있다는 걸로 뭐 듣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전례 없이 조사를 하면 본인도 굉장히 지금 힘들 거 아니에요. 네, 피로도도 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조사를 받을 때는 정말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하고 제가 퇴장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사 일정이 좀 잡히고 하면 아, 또 이제 조사 받으러 가는구나 하고 조사 마치고 나오면은 약간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5번을 받았고 앞으로도 뭐 10번 이상 또는 검찰 쪽에서는 뭐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20번, 30번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냥 부르면 가서 조사 받아야 합니까? 네, 부르면 가야죠. 혹시라도 제가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약간 이렇게 기피를 하면 어느 분께서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되도록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모르는 번호 안 받는데 딱 검찰 번호 같은 경우 제가 저장을 다 해놨어요. 혹시라도 놓칠까 봐 항상 전화 받습니다. 아니 근데 뭐 체포가 된다는 것도 좀 뭐 협박처럼 그냥 느껴지는데
피조사자는 이런 인권 같은 거 없습니까? 검찰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이렇게 자주 불러서 조사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월급 받으면서 조사하는데 네. 조사받는 강인국장이 거기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계도 사실 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간다면 네네. 사전에 좀 인권적 차원에서 뭔가 협의가 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초반보다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차례 조사가 더 남아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강혜경 씨와 저희 변호인단들과 조금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네. 왜냐하면 조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조사받다 보면 저희도 경험해보건데 피조사자들은 지쳐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다, 조금 움츠러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실 이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열어놓고 강혜경 씨와 조금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네네네.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받으면 네. 좀 많을 경우 한 몇 차례 정도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뭐 사실 제가 형사 전문이라서 형사 사건 예.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가 많은 케이스가 뭐 한 네다섯 번 정도 있긴 한데 예. 그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다른 점은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인을 하기 때문에 자백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불러다 놓고 증거들이 밀고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거고요.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다 사실 증거도 제시를 하고 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례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불러서 확인하기 위해서 너댓 차례 부르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15번 불렀고 아직도 뭐 10번이 남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매우 전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정치평론가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강의 이렇게 이제 불러서 조사하면 지치게 해가지고 아니면 혹시라도 사건을 그냥 질질질 끌고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네. 어떻습니까? 뭐 사실 변호인들도 조사 과정에서 그런 거를 안 느꼈다라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긴 예. 한데요. 왜냐하면 이 조사 자체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메인이 돼서 지금 뭐 공판까지 간 상황이지만 거기서도 사실 뭐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명태균 씨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증거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뭐 대통령이야 그때 당시에는 뭐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치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묵혀뒀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던 게 아니었나 하는 뭐 의심이 들긴 합니다. 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임당님께서는 정유미 창원지검장 김건희와 윤석열도 빨리 조사해라. 공익제보자만 15번 조사라니 당신이 윤석열과 친하다며 김건희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시고요. 은희연님께서는 창원지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압박해야 한다. 뉴스타파는 왜 후속 보도를 안 하는 거냐 지키는 사람 주고 계시고 오늘 강희경 국장이 특별히 이 방송 생방송에 여러분 출연했는데요. 강희경 국장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KI13님께서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강희경님이 어인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신놀부님 주셨는데 지금 이 질문도 그냥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가 지금 무료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조사 횟수가 길어지면 네. 사실 본업을 또 못하는 문제도 생기고 이것도 좀 불편한데 네네. 어쨌든 워낙 사안이 이제 중대하다 보니까 계속 문건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계시죠. 네. 정구승 변호사. 정구성 변호사 이렇게 이제 어제는 정구성 변호사가 아마 이제 나갔던데 뭔가 지금 조사 방식에 대한 것, 또 조사 내용에 대한 것, 횟수에 대한 거를 창원지검하고 의논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변호인단들도 뭐 조사 예전에 받을 때는
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조금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뭐 내란 전국까지 온 마당에서 이제는 앞으로 변호인단들이 조금 더 이제 강혜경 씨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서 조사 횟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저희들도 네.